자, 403페이지를 펼치고 계약 강론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4문제 정도의 분량이 남았습니다. 그럼 시험 범위는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개별 계약과 법정 채권 채무관계인 부당이득, 불법행위 제도가 남았는데, 자, 그 중에 당연히 중요성으로 따지면 매매는 매번 뜰 거고 임대차도 매번 뜰 거예요. 나머지는 도급이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위임 순으로 갈 겁니다. 부당이득은 딱 한 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합니다. 먼저 1번 일방예약. 이 지문이 여기서 단일 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민법 총칙에서 하나의 지문에 섞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방예약 여기다 밑줄 것이고, 자, 먼저 순서를 달리합니다. 2번 매매 일방예약은 뭐예요?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여기다가 형성권 적으세요. 형성권. 그래서 일방예약에서 뭐예요? 매매 완결할 의사 표시는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1번 일방예약. 예약은 뭐예요? 언제나 100% 뭐예요? 채권계약이에요. 채권계약. 우리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자, 그죠? 미리 약속하는 당사자의 약속을 예약. 그러니까 본계약은 매매 계약일 수도 있고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 물권 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 등 가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지만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도 민법 총칙이요. 따라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도가 여부는 뭐예요? 당사자 총 불문하고 법원이 뭐예요? 직권후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죠. 즉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도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4번은 상식이다, 그죠? 따라서 예약은 말 그대로 예약이기 때문에 본계약이 뭐예요? 본계약이 종된 계약이죠. 본계약이 뭐예요? 이행불능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예약은 의미가 없다, 그죠? 따라서 예약 안경은 행사를 할 수가 없다. 5번 민법 총칙이요. 따라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또 행사 기간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린다, 그죠? 10년의 제척 기간.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보다는 민법 총칙에서 혹시나 하나의 지문으로 섞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매제도에서 두 문제가 있는데, 한매제도도 뭐예요? 단일 문제로 절대 출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매제도를 여러분이 교과서에 467페이지를 펴시고, 자, 거기에 조문이 언급되어 있을 거예요. 조문이 590조부터 594조까지요. 그 조문 보시면 돼요. 자, 조문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한매. (2번) 한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한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그래서 한매권 적으시고죠. 형성권 적으시면 돼요. 형성권. 그 한매권이 형성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한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한매대금. 자, 한매대금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교과서 467페이지 제2의 법조문 590조 볼게요. 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대금, 거기다 한번 적을게요. 매수인이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대금이 원칙적으로 한매대금이 됩니다. 다만 양 전항의 한매대금에 가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그래서 1번 질문이 틀렸어요. 즉 한매대금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첫 번째 계약에서 뭐예요? 매수인으로부터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뭐예요? 합해서 돌려주면 한매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거기서 당사의 특약이 있으면 그 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정답은 1번이고 민법 총칙에서 외우면 되죠. 한매할 수 있는 기간은 부동산은 뭐예요? 최대 5년, 동산은 3년이다, 그죠? 그 특징, 한 번 약속하면 뭐예요? 절대로 재연장 못합니다. 3번.
한매 특약의 실현은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걸 필요 없어요. 그 다음 4번. 한매의 경우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실과 대금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한매 특약에 따라서 한매 등기를 했다. 그럼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죠. 등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라도 뭐요? 매도인이 거기에 대한 한매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이 다시 소유권을 지정한다고 하죠. 그럼 제3자의 저당권은 순위가 뒤처지게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외우시지 마시고 부동산 한매 기간은 뭐요? 5년, 동산의 한매 기간은 3년. 절대로 그 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 정도만. 한매 제도가 우리 시험에서 뭐요? 단일 문제는 출제 안 될 겁니다. 매매에서 뭐요? 한 문제인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이 압도적으로 중요한데 이 문제를 실 리가 없어요. 자, 3번 틀림사. 부동산은 뭐요?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합니다. 넘으면 이 기간으로 단축되고 정답이 2번이 되죠. 한 번 기간을 정하면 절대로 연장 못합니다. 3번. 한매권의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뭐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합니다. 그 다음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에 뭐야? 한매권을 등기하면 뭐야? 당연히 등기가 됐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한매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매도인은 한매 기간 내에 뭐야? 한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뭐야? 매수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하죠. 제공치 않으면 한매할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죠. 그래서 상적으로 한 번만 보시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요. 자, 교과서로는 565조요. 458페이지에 그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에서는 뭐요? 계약금에 관한 문제가 떠든 매도인의 담보 책임하는 규정이 떠든 그 두 개 중에서 뜹니다. 자, 계약금. 즉 당사자는 뭐요? 매매 등의 계약이 수반해서 계약금이 수수가 됐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법은 원칙 해약금으로 본다고 하죠. 해약금. 그래서 565조에 하면 해약금은 언제까지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뭐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뭐요? 그 배액을 상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뭐요? 551조는 적용치 않는다 그죠? 왜요? 채무 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제 관련된 것을 쭉 봤습니다. 약정 해제도 있고 뭐요? 법정 해제도 있고 합의 해제도 있고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해제는 뭐밖에 없어요? 법정 해제밖에 없죠. 나머지 어떤 해제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청구 못합니다. 자, 볼게요. 계약금 계약은 가불간의 토지 매매가 체결이 됐다 그죠? 예를 들면 요 날짜에 계약이 체결됐다면은 우리 상식상 당일날 매수인이 대금의 10분의 1 금액을 계약금으로 매도에게 지급하겠죠. 그때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요물계약이다 적을게요. 계약금. 요물계약. 여기다가 요물계약 적으셔야 돼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약정되면요. 대금이 모두 완납이 돼야 돼요. 따라서 약정된 계약금이면 일부만 지급했다 그죠? 그럼 계약이 약간 불성립입니다.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때 소령자가 뭐예요?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뭐예요? 해지하려면은 실제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이 뭐예요?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자 보세요. 2번 얼핏 하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이행기 전에 이미 채무행에 착수 여기다 쓸 거예요. 그 채무행에 착수 이게 동그라미시면 돼요. 즉 565조의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언제까지만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따라서 뭐요? 이미 이행에 착수를 해버렸죠. 그럼 계약금의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민법 총칙에서 내가 채무자라면 기한에 이걸 포기하고 미리 이행할 수 있죠. 따라서 뭐요?
이행 기전도 미리 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요? 이미 이행했다면은 계약금은 해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니까 요 사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마구마구 폭등하니까 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일날 계약하고 뭐요? 한 달 후에 중도금을 2차 납부하기로 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당일날 오후에 뭐요? 바로 중도금을 쏴버리죠. 왜? 해제를 못하게끔. 그래서 뭐요? 기한이 이걸 포기하고 미리 이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요? 키포인트.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의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기한이 이걸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행 기전도 이행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임의법규입니다. 옆에다가 임의법규 적으시고 3번 당사자가 계약금에 대한 해제가를 배제키로 약정했다 그죠.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그럼 당사자는 계약금 계약에 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4번 개별 판례입니다. 자, 이 부분 외울게요.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해지하려면 뭐요? 계약금의 100을 제공해야 된다 그죠. 상적으로 왜 지금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요? 계약금까지 받은 후에 부동산 가격이 마구마구 폭등하더라고요. 그 100을 돌려주더라도 그것이 유리하죠. 그럼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해지 안 당하려죠. 요래저래 피한다 그죠. 그때 수령을 거부한 데서 뭐야? 그 100을 공탁까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제공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틀렸고 4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내 뭐야? 거래 계약일지라도 허가를 받았더라도 뭐야? 아직까지 뭐야?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다 그죠. 그럼 중도금 지급이 없다면 여전히 이행에 착수가 없었다면 해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거래 허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행에 착수라 볼 수 없다. 여전히 계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5번으로 갑니다. 올해는 계약금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에서 한 문제인데 계약금 아니면 담보 책임이요. 5번 옳은 것은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은 해지는 그 뭐예요?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틀렸다 그죠?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예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상회복 의무라는 거 있을 수 없고 뭐예요? 손해배상도 있을 수 없다 그죠? 예. 특징 계약만 소급해서 실효될 뿐 일방이 이행에 착수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이라든지 손해배상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다 그죠? 계약금의 계약 해제는 565조 기준 임의법규.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뭐요? 배제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정답은 쉽게 떴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본계약이 아니라 뭐요? 매매 등 주된 계약의 부수에서 체결된 종된 계약이다 그죠? 따라서 본계약이 실효되면 계약금 계약은 당연히 실효가 됩니다. 그 정답 3번이고. 그 다음 1번하고 4번을 연결시킬게요.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제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죠. 그죠? 그 원상회복 의무도 있을 수 없고, 그 다음 뭐요? 채무불행을 이유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채무불행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해제는 법정 해제만이 유일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그 100을 이행을 제공을 하면 촉하지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한다 공탁할 필요 없죠. 그죠? 네, 반복되죠. 6번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사령으로 만든 겁니다. 천천히 읽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14년 5월 1일 갑이 매도이죠. 그러니까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자의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의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게 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요물계약이라고 기억해달죠. 요물계약. 바로 틀렸어요. 답은 쉽게 떴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합의만으로 부족하고 뭐예요? 약정한 계약금의 전액을
매도에게 교부하면 그때부터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다음 그래서 565조에 뭐요? 계약금이 수수됐다는 원칙적으로 뭐요?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웠던 걸 돌려볼게요. 위약금이 수수됐다면 위약금은 어떻게 봅니까?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 추정하더라고요. 그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애정. 계약금 뭐예요? 해약금.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 그죠? 애정으로 추정. (398조) 였죠, 그죠? 근데 계약금 뭐야? 565조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속인다, 그죠? 앞에도 속이는 질문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 매수인이 뭐야?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뭐야? 매도인 값은 계약금 약정을 주고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뭐야? 아직 계약금이 지급 안 됐기 때문에 본계약인 매매 계약은 뭐야? 이를 이유로 해제하지 못해요. 계약금엔 해제가 되려면 뭐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돼요.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계약금 전부가 교부가 됐을 때, 그죠? 그러면 본계약을 일방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이번은 뭐야? 계약금이 지급 안 됐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 자체는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계약금이 수주 안 됐기 때문에 본계약은 이를 이유로 해제 못해요, 그죠? 예, 계약금 계약에서. 자, 그 다음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일방 이임에 착수해버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계약금의 해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죠? 계약금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5번 을이 14년 7월 10일 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으나 갑이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요? 계약금 해제는 불가능하죠. 그때 매수인은 뭐요? 채무 불이행을 해서 매매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계약금의 해제는 불가능하지만 채무 불이행은 법적 해제는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요물 계약이다, 그죠? 예.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항상 기본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7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은 또 떴죠, 그죠?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권이 요구된 경우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지 않는다, 그죠? 채무 불이행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앞서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는 별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금이 뭐요? 수수가 됐더라도 당연히 뭐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면 채무불이행에서 법정 해제 당연히 할 수 있다, 그죠? 양자 별개입니다. 자, 그런데 2번이요. 가장 각종 시험에 많이 떴고 가장 기본입니다.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뭐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거기다 한번 적을게요. 즉 565조에 의하면 계약금의 해제는 언제까지만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이때 일방 뭐요? 쌍방 모두를 말합니다. 즉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든 뭐요?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든 누구든지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의 해제는 불가능하다, 그죠? 그 정답 2번. 그럼 보통 중도금 지급 일이겠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즉 계약금의 해제는 뭐요? 일방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도 있을 수 없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4번. 벌써 여러 번째입니다. 계약금 계약에 한 565조는 임의법규다, 강행법규다? 임의법규. 따라서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한의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 특약은 뭐요? 유효이다, 그죠? 임의법규. 그 다음 5번입니다. 개별 판례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요? 이행을 체하고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죠? 아직까지 뭐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즉 이 계약 형태는 뭐요? 계약금만 지급하고 뭐요?
중도금 날짜 따로 약속 없이 바로 잔금을 지급키로 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1박 2일에 착수하기 전이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약금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답니다. 정답 5번이요. 8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갑이 매도인 거죠. 중동과 잔금을 1개월의 즉비로 약정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탄핵사 1번 계약금이 수수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뭐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죠? 약정이 있으면 뭐요?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그죠? 위약금으로 특약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계약금 계약은 본계약이 뭐요? 매매계약의 부수에서 체결된 종된 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본계약이 실현되면 당연히 계약금 계약도 실현됩니다. 그다음 2번 중도금 지급 후 체크하시면 되죠 그죠? 이미 일방이 이행에 착수했죠.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맞죠? 그죠? 계약금 해지는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 매수인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 갑은 그 배상을 청구했다. 계속 반복이죠. 그죠?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은 청구할 수 없다죠. 예, 정답 4번. 계속 같은 질문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해제는 뭐밖에 없어요? 법정 해제밖에 없어요. 채무 불이행을 원한 법정 해제. 그다음 5번 갑을 사이에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을 배제키로 약정 그죠? 이미 법규죠. 더 이상 계약금의 해제는 행사할 수 없다 그죠?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약금, 계약예금 565조 규정 위주로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를 어디다 펴시드냐 하면은 462페이지 이하여 법조문은 570조 이하를 펴두시면 됩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 자, 일단 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기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고 할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뭐예요? 오늘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그죠? 법정 무과실 책임. 법이 정한 요건만 구비되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다음 최소한 뭐예요? 이 같은 담보 책임이 매도인에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매매 계약 자체는 매매 계약은 유효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매매 계약이 뭐예요? 무효라면 일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 책임도 있을 수 없어요. 일단은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만 됩니다. 그다음 그럼 담보 책임을 어디까지 지느냐 그죠? 우리가 570조부터 576조를 요령껏 기억해야 되는데 일정한 담보 책임은 뭐예요? 모든 매수인이 매도에게 물을 수 있고 일정한 담보 책임은 뭐예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매도에게 물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문자 외웠다 그죠? 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일감 그 다음에 저 손해다 그죠? 이 담보 책임은 모든 매수인이에요 그죠? 모든 매수인 즉 악의의 매수인도 이 경우는 매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만 매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570조예요. 권리 전부가 뭐예요? 타인에게 속해서 매수인이 그 재산권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 못한다 그죠? 그때 모든 매수인은 뭐예요? 어차피 매수 못하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죠? 해지까지는 모든 매수인. 손해배상은 누구만이? 없으니까 그죠?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이에요. 그 다음 1000평을 샀는데 뭐야? 100평이 제3자에게 속함으로 매수인이 거부를 취해서 이전 못합니다. 권리 일부만이 타인에게 속해서 뭐야? 이를 이전할 수 없을 때 1000평에 따른 대금을 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모든 매수인, 선의, 악의, 불문하고 뭐예요? 모든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한 계약 해제 내지 손해배상은 누구만이? 없으니까 뭐예요? 선의의 매수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76조입니다. 매수한 부동산이 뭐예요?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전세권, 저당권의 시력으로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뭐예요? 모든 매수인이 그에 따른 손해배상 플러스 뭐예요?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여기 없는 것은 뭐예요? 다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만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와 같은 담보 책임은 언제까지 행사를 해야 되느냐? 여기하고 뭐예요? 여기입니다. 권리 전부를 취득 못했다 그죠? 저당권 등의 행사로 권리 전부를 잃었다 그죠? 그때는 뭐예요? 소유권 소멸시 안 걸리죠 그죠? 영원이죠. 이 경우는 담보 책임의 행사 기간은 제한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다 담보 책임 행사 기간이 몇 년요? 1년입니다. 1년. 그때 선의자는 뭐예요? 안날로부터 1년. 선의자는 뭐예요? 안날로부터 1년. 악의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빼놓고 뭐예요? 다 누구만이? 선의자만 그죠? 여기는 누구든지 그죠? 이런 특징하에 여러분들이 570조부터 뭐예요? 576조를 펴두시고 문제집을 뭐예요? 오늘 제하고 같이 한다 그죠? 하고 집에서 복습 천천히 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볼게요.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574조를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463페이지에 그 조문이 있어요. 처음부터 뭐예요? 1000평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매매대금 정했다 그죠? 나중에 실제 면적이 뭐예요? 청약해 보니까 100평이 모자란다 그죠? 이에 관한 설명 중 드려서 여기 없죠. 여기 없으니까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만. 따라서 이 경우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죠. 예, 틀렸다 그죠?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만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예요? 이를 알았다 그죠? 900평밖에 없다고 해서 알고 샀다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선의의 매수인만. 그 다음에 행사기간은 뭐예요? 매수인이 선의자니까 뭐예요? 안날로부터 1년 그죠? 안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미달 부분에 원석 불려서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그죠?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전부 불능이라 된다 그죠? 이거는 일부 불능이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 잔존부분만 이러면 뭐예요? 내가 1000평이 반드시 사업상 필요합니다. 900평망으로는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 잔존부분만 이러면 매수인 이를 매수치 않았을 경우 뭐예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은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만이. 10번으로 갑니다. 580조, 581조입니다. 자, 거기다 펴보시면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이 뭐예요? 모든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선의의 매수인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물건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을 매수인이 뭐예요? 매도인에게 추궁하려면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 됩니다. 그 점이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 전달하다 그죠? 선이 무과실이 되고 그 다음에 행사 기간이 뭐예요? 짧아집니다. 안날로부터 뭐예요? 6개월 내에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하튼 물건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경매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 경매는 뭐예요? 물건하자 담보 책임을 경락인은 주장 못해요. 경매에서는 어디까지만?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다. 자 볼게요. 물건하자를 위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하려는 기억할게요. 매매 목적물에 부과된 법상의 장애로 그 물건 사용 수익이 제한이 있다. 이 경우가 권리하자냐 물건하자냐는 겁니다. 저게 근데 뭐야?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했다 그죠? 내가 토지를 어떠한 용도로 구입했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 건물에 법상의 장애로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장애가 권리하자냐 물건하자냐. 판례는 뭐예요? 권리하자가 아니라 뭐예요? 물건하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이 판례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581조다 그죠? 종류물 매매에서는 뭐예요?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대신에 새로운 뭐예요?
깨끗한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종류물 매매에서 그죠. 특정물 매매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죠. 예. 그 다음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서리 무과실해야 된다고 하죠. 그럼 언제부터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어디가 틀리냐? 모든입니다.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죠? 이와 같은 모든 이런 표현은 웬만하면 틀리죠. 이때 모든 손해가 아니라 하자 없는 물건을 뭐요? 밑섬으로 발생한 실내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판례 외우지 말고 그죠? 모든 자가 틀리다 그죠? 예. 자, 그다음 리얼 지문은 틀리면 안 돼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할 민법 규정은 뭐요? 임의법규입니다. 임의법규. 그래서 강행 규정이 뭐요? 아니므로 당사자는 뭐요? 특약으로 이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죠.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리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466페이지요. 법조문은 584조입니다. 584조. 즉 도급에서 뭐요? 수부의 담보 책임도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즉 담보 책임하는 민법 규정은 임의법규. 따라서 당사자 특약으로 면책 특약 가능하다. 다만 면책 특약이 있더라도 뭐요? 매도인이 알고서 고지치 아니한 사실 제3자에게 뭐요?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죠. 그 질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조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11번으로 갑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80조입니다. 특정물 매매죠. 물건 하자도 그죠.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와 같은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죠. 그래서 악의 매수 이런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 법조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채권도 매매 대상이 된다 그죠. 그때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을 때 뭐예요? 그때는 계약 당시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법조문 기억하셔야 돼요. 교과서에는 466페이지 579조에 그 조문이 있어요. 즉 채권 매매에서 매도의 담보 책임에 관한 조문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매도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고 하죠. 그때는 계약 당시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추정하지만 그럼 반대로 뭐예요? 변제기도 되지 않는 채권을 매도했다고 하죠. 그때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그때는 뭐예요? 변제기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 3번 아주 어렵습니다. 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입니다. 체크할게요. 앞에서 담보 책임 뭐야? 기본 전제가 뭐야? 출발 선상이 매매 계약이 유효여야 됩니다. 따라서 뭐야?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면은 이행 전이면 뭐야?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했다면 이거는 부당 이득에 반한 문제지 담보 책임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애초부터 뭐야?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죠, 그죠? 무효인 경우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자, 그 다음 4번. 이 부분 뭐예요? 당분간 계속 뜬다 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뭐예요? 민법 총칙에서 뜰 가능성이 많죠. 담보 책임과 착오는 별개다 그죠?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종료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그죠? 매수인은 담보 책임 성립과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어디가 틀렸냐는 겁니다. 581조입니다. 종류물 매매의 경우는 뭐예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인정되죠. 얼핏이면 어디가 틀리냐고 그죠? 안 보입니다. 종류물 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서리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동시에. 틀렸어요. 선택입니다. 선택. 이 장은 뭐예요? 계약
해제 또는 뭐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그죠. 즉 아반떼 성욕차 열 대를 뭐야? 현대자동차 주문했다 그죠. 왔는데 보니까 하자가 있더라 그죠.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신에 뭐야? 하자 있는 자동차는 다시 가져가고 그 대신에 뭐야? 새로운 차로 바꿔달라 그죠. 이거 선택의 문제입니다.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동시에가 틀렸어요. 동시에가. 얼핏 읽으면 그 지금 못 찾으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을 때 의식하고 읽으셔야 돼요. 따라서 선택이다 그죠. 선택. 완전물권 불청구는 12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570조입니다. 매매 571조요. 자, 571조를 한번 보세요. 교과서는 462페이지에 있습니다. 462페이지. 571조.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570조네요. 그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 미주거심이죠. 모든 매수인이다. 그죠? 즉, 선악불문하고 모든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렇지만, 손해배상은 누구만이?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 때는 뭐예요?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만이 그죠? 그래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모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다. 그죠? 전에다. 그죠? 모든 매수인이. 자, 그 다음 2번 572조입니다. 매매 목적에 대한 권리 일부가 그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해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모든 매수인이다. 그죠? 모든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전의 일각 모든 매수인 거죠. 다만 손해배상 또는 뭐요? 계약 해제는 선의자만. 그래. 3번 571조입니다. 571조 보면서 보세요.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그 매매 목적에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매도인이 선이다. 그죠? 그때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뭐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틀렸어요. 즉, 이 경우 뭐요? 매도인이 그 권리가 뭐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음을 몰랐다. 그죠? 근데 매매계약 체결을 일할 적이죠. 그때는 이행할 수 없으니까 뭐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다. 571조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이항 매수인이 뭐요? 악이라면 손해배상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타인에게 속해서 뭐야? 내가 취득해서 이행할 수 없다. 통과하고 바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571조를 한번 보세요. 571조. 교과서는 462페이지였습니다. 571조요. 1항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자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이다. 그죠? 알지 못한 경우 밑줄 것이고 그걸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원칙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걸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 되죠. 즉 매수인이 악인데는 뭐예요? 매도인은 손해배상도 필요 없어요. 매수인에게 그걸 이전할 수 없으면 뭐예요? 통지하고 그냥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572조요.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이를 취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그죠? 그때 모든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제 손해배상은 선의자죠. 그죠? 따라서 잔존 부분만이라면 매수인을 매수지 아니했을 때는 뭐예요? 선의의 매수인 거죠. 선의의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행사기한입니다.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구하는 권리는 선의자는 뭐야? 안날로부터 1년. 악의자는 뭐야? 계약한 날로부터 1년 거죠. 행사기간,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13번 질문으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요. 담보 책임과 합쳐서 뭐야? 어떤 주인공은 아니요. 주인공은 아니지만 지문에 낼 수 있는 조문들을 쭉 묶어둔 겁니다.
13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 비용 뭐요? 원칙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칙이죠. 그렇지만 임의 규제이기 때문에 매수인 내가 전부 부담하겠다 그죠? 문제 없다 그죠? 예. 매수인이 전부 부담 약정은 유효. 그다음 2번. 지상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죠. 정답은 2번이에요. 매매 대상은 뭐예요? 재산권이다 그죠?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됐던 뭐예요? 채권 등 권리가 됐던 거죠. 다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다음 3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때 대금 뭐예요? 물건의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다음 민법 총칙이요.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인도되기 전이다 그죠? 그때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시는 누구 겁니까? 매도인이 수취권자죠. 다만 대금이 완납이 됐다면 그죠? 그때는 매수인이 수취권자입니다. 그다음 예약 완결권 미주고심이죠. 예약 완결권 형성권 그죠? 형성권이니까 행사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몇 년이요? 10년의 제척기간이다 그죠? 이 부분 민법 총칙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14번으로 갑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하는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판례입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뭐요?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 하자 발생 및 그 확대 강화 뭐요? 매수인도 잘못이 있다면 뭐요?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 뭐요? 그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을 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할 수 있다 판례. 자, 그다음 민법 총칙이요. 하자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몇 년 내야? 1년 내까지만 행사할 수 있죠. 제척기간입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에 걸리는 뭐요? 그 기간 내 재판을 통해서 행사하던 재판 밖에서 행사만 하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출소기간이 아니다고 되면 적을게요. 출소기간이 아니다고 그러죠. 원칙 출소기간이에요. 자, 우리 딱 하나였죠. 제척기간에 걸리는 걸 좀 출소기간이 뭐였어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 행사기간. 그게 출소기간을 봤다 그죠. 그거 하나 외우시고.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미 압니다. 뭐요?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으로만 행사해야 되죠. 그거 보면 당연히 출소기간이니까. 그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 하나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금방 봤던 담보 책임할 임의 규정 그 부분이에요. 담보 책임은 면책 특약 가능하다 그죠. 다만 한 개. 매도인이 이를 알고서 고지치 않은 사실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죠. 면하지 못한다. 자, 그다음 4번으로 갑니다. 권리 일부 여기다 체크하시고 572조죠.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 매도인이 그것을 취소 매수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악불문하고 뭐요?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죠. 즉 악의 매수인도 뭐요?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즉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모든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뭐요? 모든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 전세권 등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 모든 매수인이 뭐요? 손해배상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573조입니다. 자, 볼게요. 자, 575조입니다. 이 부분.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해 뭐야? 존재해야 될 지역권이 없는 경우. 자, 선의자다, 그죠? 선의의 매수는 안날로부터 1년 내, 그죠? 예, 575조. 제한 물건의 존재로 인한 매도의 담보 책임. 57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담보 책임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579조다 그죠? 1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 그때는 뭐예요? 계약 당시에 그죠? 계약 당시에. 그 다음 576조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저당권 체크할게요.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 실행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변제하고 막았다 그죠?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호자 출자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575조요.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있는 경우 누굽니까? 선이다. 그죠?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4번 572조입니다. 권리 일부 체크하기 힘들죠.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그때 뭐요? 대금 감액은 모든 매수인이지만 잔존뿐만이라면 매수치 안했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대금 감액은 모든 매수인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해제 손해배상은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만이. 그죠? 572조. 그 다음 574조죠. 원식 일부 물론이다. 그죠? 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이미 멸실했다. 그죠? 그때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 거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죠? 8조. 그죠? 대금 감액은 모든 매수인이지만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뭐요?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